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시간, 청소년의 멘토,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꿈꾸는 대로 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찾아가고 미래를 고민하는 여정에서 저도 함께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꿈꾸는 대로는 KB국민은행에서 주최하고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대한민국 대표 청소년 진로 멘토링 콘서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멘토님을 모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영화 부산행이나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킹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비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공유 씨를 먼저 떠올렸지만 여러분들은 좀비를 먼저 떠올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직업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이 멘토님도 바로 좀비, 한국형 좀비를 탄생시키신 특수분장사 최주영 멘토님이십니다. 네, 최주영 멘토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특수분장사 최주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멘토님께서 직접 일을 하시고 또 작업도 하시고 그 학생분들을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공간에 와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들어올 때 보니까 학생들이 막 열심히 실습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공간도 여러 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게 분장들이죠, 이게? 만드신 것들이죠? 분장이랑 네. 이제 소품들이 네. 모여있는 공간이죠. 네. 너무 실제 같아가지고 보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네. 약한 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진짜 무서웠어요. 네. 네. 처음 보시는 일반인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네, 아니 자세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뭔가 그 솜털까지도 얼굴의 솜털까지도 너무 세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는데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멘토님께서. 그렇죠. 네. 네. 멘토님의 소개를 아마 궁금해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을 텐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제 이름은 최주형이고요. 네. 저는 이제 특수분장사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더큐브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네. 그 학생들과 같이 현장 실습도 나가고 네. 단편 영화나 그런 것들을 상업 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단편 영화나 뭐 CF, 드라마 이런 식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더큐브 아카데미에 다니기 전에는 셀이라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특수분장 회사에서 네. 5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네. 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더큐브 네, 아카데미고 네, 네. 그 전에는 셀이라는 네, 곳에서 네. 근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수분장은 굉장히 많이 보고 그렇지만 이 특수분장사라는 이 직군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항상 궁금했었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러 들어오신 학생분들은 이 직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일 거란 말이죠. 오늘 그 학생들을 직업의 세계로 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특수분장사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이 직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멘토님. 일단 특수분장사는 사실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수분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특수분장은 그 기초적인 학문 자체가 조소나 드로잉 같이 미술 쪽이거든요. 완전 미술의 영역이네요. 네네. 지금 저기 만들어 놓으신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색감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밑받침이 돼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분장을 하고 소품을 만들고 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특수분장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짧은 어떤 상식으로는 특수분장 하면은 얼굴, 사람들의 얼굴만을 만드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품?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뭐 안전소품이라고 하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그건 맞아요. 또 어떤 영역이죠? 그런 안전소품도 사실 특수분장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 안전소품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뭐 액션씬을 찍을 때 네. 무기를 들고 네. 장돌이나 도끼나 뭐 망치를 쓸 때도 있고 벽돌을 쓸 때도 있고 싸우잖아요. 그쵸. 싸움씬을 할 때 실제 망치를 상대방 배우한테 휘두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원본이랑 똑같이 생긴 네. 것을 저희가 몰드를 치는 방식을 통해서 안전한 가짜로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그걸 쓰면은 그거는 되게 말랑말랑한 재질로 네.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전혀 피해가 가지 않고 음. 진짜 연기로 이제 아픈 네. 척을 하고 네. 그런 걸 휘두르게 되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의 얼굴, 뭐 인체든 아니면 이런 소품이든 가짜지만 실제 같은 가짜를 만드는 직업이 특수분장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멘토님께서는 이 특수분장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원래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네. 영화를 좋아했는데 특히나 SF 장르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 어릴 때는 터미네이터나 뭐 주라기 네. 공원, 뭐 에일리언 시리즈 네.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거는 대체 어떻게 만들지? 저런 장면이 어떻게 가능하지? 라는 호기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학을 건축과로 하게 됐거든요. 건축과요? 네. 건축과로 하게 돼서 제가 건축과를 나왔는데 과연 이 기술로 영화를 어떤 팀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미술팀, 그러니까 세트팀 같은 거죠. 네. 그런 걸로 제가 일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술팀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영화에서 어떤 특수분장 팀 대표님이 오셔서 아주 멋들어지게 이렇게 네. 상처 분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안전소품 이런 것들을 브리핑을 막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재미있어 보이는 네. 거예요. 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특수분장도 미술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슷한 분야긴 한데 저희는 이제 공간을 다루고 그쪽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훨씬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어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저거를 해야 될지 어떻게 특수분장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어서 찾다가 이제 해외 유학을 가게 됐죠. 유학까지. 네. 그래서 LA 쪽으로 가게 됐어요. 네. 거기 헐리우드이 있다 보니까 네, 네. 그쪽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2년 정도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배우고 실습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날 그 대표님의 영업이 성공한 거네요. 그렇죠. 영업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네. 특수분장 때문에 2년 동안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참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 특수분장사라는 이 직업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혼자 작업을 하기에는 좀 힘들고 팀으로 움직이는 그런 구조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 직업의 가장 좀 핵심이 되는 그런 능력이나 뭐 역량이나 필요한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미술적인 기초 미술적인 그 베이스가 있어야 네. 돼요. 미술 감각이라고 하죠. 미술 감각이 바탕이 돼야지 어떤 채색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소적인 부분을 본인이 이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수분장 회사에서는 사실 혼자 일을 하기에는 되게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그 사실 영화나 드라마라는 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크고 그러니까요. 세밀하고 디테일한 작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걸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도 너무 많은 양적으로도 많고요. 그래서 팀워크가 되게 중요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 특수분장 회사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같은 동기나 선후배들과 그리고 대표님들이랑 같이 어떤 쿵짝이 잘 맞아야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서로 합을 맞춰서 네, 해야 합을 되네요. 맞춰야 돼요. 근데 그러면 아무래도 내가 특수분장사가 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은 미대를 가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미대 가는 게 도움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그 멘토님께서는 건축학을 네. 전공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저도 건축 디자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미술이 베이스가 되는 디자인도 그렇고 산업 디자인도 그렇고 뭐 진짜 순수 미술, 조속과 이런 것들도 다 미술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어떤 예술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학과에 진학을 하면
확실히 도움이 돼요. 그런 미술적인 기초 그런 능력 이런 그쵸. 것들이 베이스가 좀 탄탄해야지 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멘토님께서는 이런 능력들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을 좀 노력을 하셨을까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도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조소도 저는 배워본 적이 없어서 네. 예전에 학원에 등록해서 기초적인 조소부터 네.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혼자 시간 날 때마다 어떤 것들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네. 많이 가지려고 해요. 네,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여야지 이게 손을 놀리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쉬게 하면 안 돼요. 네. 항상 그러니까 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실력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이 특수분장이라는 영역은 순수 미술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실제로 이 특수분장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는 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그쵸? 네, 네. 물론이에요. 네. 네. 그런 것들 그게 사실은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네. 저 영화에서 저런 걸 어떻게 표현했지라는 궁금증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몇 가지 영화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멘토님께서 가장 좀 감명 깊게 봤던 특수분장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본인이 한 것도 얘기하지 말고요. 네. 다른 거 얘기해 주세요. 네. 사실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외국 영화로는 전 터미네이터를 터미네이터. 꼽고 싶고 어, 사실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네. 이렇게 망가져 가잖아요. 네. 다치면서 까지면서 안쪽에 이 해골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 다 분장으로 처음에는 이제 표현을 하다가 마지막에 기계가 됐을 때는 이제 실제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이 막 조정을 하는 것도 다 특수분장을 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신기했고 한국 영화로는 예전에 그 셀 팀이 이것도 셀 팀이 한 건데 네. 박쥐를 되게 박쥐. 엄청 좋게 봤어요. 거기서 모르겠어요. 일반인들은 어디가 특수분장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근데 저도 많은데 지금 어디서 나왔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정말 중간중간 모든 그 씬들에 조금씩 포함되어 있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주인공 이름 뭐죠? 김옥빈 씨. 김옥빈 씨가 이렇게 목을 탁 치는 장면이 네, 있어요. 네. 그럼 그게 이제 CG의 힘도 빌리겠지만 사실은 그 덤이라고 하는 그 가짜 실리콘 인형을 아까 만들어서 말씀하셨던. 이렇게 사람 목이 그렇게 제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짜잘짜잘한 상처들까지 항상 나오니까 그런 것도 다 특수문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박쥐 한번 보시면은 네. 우리 청소년들이 특수분장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보시면 좋을 영화겠네요. 네. 저는 방금 CG 얘기를 하셔서 또 든 생각인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뭐 이 정도 영화랑 또 뭐가 있을까요? 골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네. 나요. 근데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찾아봤는데 CG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특수분장의 영역과 컴퓨터 그래픽의 영역이 좀 따로 있는 건데 혹시 실제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 특수분장의 영역을 CG가 대체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 상당히 대체를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네. 아무리 CG가 대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죠. 분장에 있어서. 그래서 아마 특수분장이라는 일 자체가 앞으로도 이제 세상이 발전을 하면서도 네.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로 네. 자리매김하면서 네. 되게 탄탄해질 것 같거든요. 네. 네. 어쨌든 컴퓨터 그래픽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그걸 최종적으로 검수하거나 혹은 아예 처음부터 뭔가 계획을 짜거나 어떤 특수분장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은 또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수분장사로 일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대표님? 지금 제가 6년 6년째. 네. 네. 이 분장사로 일을 하시면서 혹시 특별한 경험이나 뭐 혹시 힘든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특수분장사들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이거는 꼭 특수분장사만의 힘듦은 아니고요. 이제 스태프들의 힘듦이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날씨와의 날씨. 싸움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작업을 할 때도 그게 많이 영향을 미치나요? 작업을 할 때도 영향을 사실 미쳐요. 왜냐하면 저희가 작업을 꼭 사무실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네. 로케이션이면
밖에 뭐 아무리 추운데 밖에서 이제 분장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텐트를 네. 치고 네. 분장을 하게 되면 그게 텐트를 아무리 친다 하더라도 추워요. 아니 너무너무 춥고 또 어떨 때는 너무너무 덥고 네. 그러면 사실 이게 뭐 땀을 많이 흘린다던가 네. 아니면 너무 추워서 저희가 막그 추위에 싸우면서 분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따뜻한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날씨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로 뭐 주말 근무, 휴일 근무 그런 게 뭐 주말이건 휴일이건 빨간 날 없이 일을 해야 되는 또 그런 직업일 것 같은데 근데 특수 분장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안전소품 얘기도 하고 실제 얼굴이나 인체를 만들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또 바깥에서 작업을 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왜 영화를 보면 아주 거대한 동물들 시체나 뭐 곰이나 이런 시체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실제 그 시체를 갖다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도 특수 분장의 영역인 건가요? 네, 그런 것도 특수 분장의 영역이고요. 저희가 만들어요. 네. 조소를 한 다음에 그걸 본떠서 네. 어떤 뭐 실리콘이나 우레탄 재질로 네. 뽑아낸 다음에 네. 하나하나 저희는 이제 식모한다라고 하는데 털을 하나하나 심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말이라면 네. 말을 이제 다 털을 심어서 만든 다음에 팀으로 하는 거겠죠? 혼자서 팀으로 정말 할 수 없겠죠? 팀으로 작업을 네. 하죠. 그리고 그 작업이 다 완성이 되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게 제주도에서 찍어요. 네. 그럼 제주도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 무겁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짊어지고 이제 남자들이 짊어지고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이제 제주도 있는 산에 이렇게 배치를 한다던가 네. 그런 것까지가 모두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 딱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들고 우리 생각에는 누가 만들고 뭐 영화팀에서 가져가고 배치해주고 다시 또 뭐 배열을 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다시 갖다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 봐요. 저희가 다 케어를 해야 되고 관리를 다 해줘야 돼요.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스태프분들이 만져서 뭐 털이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가져가서 책임을 지고 네. 관리를 하고 촬영이 다 끝나면 다시 가져오고 보통 우리가 멘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멘토님 말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특수분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특수분장사로서 갖춰야 되는 기본 능력들이 뭐첫 번째이겠지만 바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무거운 특수분장을 나르는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다 하려면 체력도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체력. 정신력, 체력, 뭐 운전까지 아 그럼요. 네, 모든 네. 것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항상 학생들한테 운전면허 운전면허. 따고 네. 운전 연습 열심히 하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운전도 다 본인들이 직접 해야 네. 되니까. 기동력이 있어야 돼서 그렇죠. 음. 네. 네, 특수분장사 정말 만만치 않은 직업일 것 같은데 그러면 멘토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분장 결과물을 한번 저희한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네. 그거였어요. 제일 무서웠는데. 진짜 손 같아요. 진짜 손 같아요. 진짜 내가 못 만지겠어.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하다. 이게 제 손이거든요. 오, 똑같이 생겼죠. 네. 이건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나?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네요, 정말. 만져보실래요? 한번? 만져보라고요? 네. 아니 왜 만져볼래요, 매니저님? 말기. 무서운 거 나 시키고. 이거 무섭다. 근데 너무 신기하네요. 왜 제가 왜 신기하다고 생각했냐면 실제 사람 손의 어떤 이 물성처럼 이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촉감 같은 게. 진짜 신기하다. 채색도 되게 리얼하게 잘 됐죠. 네, 진짜 손 같아요, 정말로. 이거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대표님? 이거는 올해 초에 만들었어요. 제작을 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뭐 하신 건가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때 참여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웹드라마죠. 웹드라마에 이 더미 손이 필요했어요. 그 영화상에 네. 이런 걸 덤이라고 하는 이런 걸 더미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잘린 손을 만들어 음.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때 만들어 준 거고 그것 때문에 제작을 한 거죠. 너무 신기하다. 또 있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안 좋은 소품이에요. 아, 이제 실제 나뭇가지를 본 떠서 가짜로 만들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다 휠 수 있죠. 오. 만져보시면 이것도 진짜 나뭇가지 같아요. 너무 신기하다. 똑같이 채색을 한 거죠. 아,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이게 뭐 본을 뜬 건지 뭔지 이 작업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일단 제 손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 손을 맞아요. 본 뜨는 거 맞아요. 음. 근데 저희가 그거를 전문 용어로 라이프 캐스팅이라고 부르거든요. 캐스팅. 라이프 캐스팅 과정을 거치는데 네. 라이프 캐스팅을 실리콘으로 진행을 해요. 제 손에 실리콘을 이렇게 발라서 네. 굳힌 다음에 음. 석고봉대, 왜 깁스할 때 네. 차는 석고봉대로 이렇게 만들어요. 틀을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얘네가 다 굳으면 이걸 떼내면은 제 손이 양각이면 네. 이 실리콘은 지금 음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음각에 제 모든 이런 주름이나 네. 뭐 털이나 아니면 이런 미세한 줄? 핏줄이나 구멍들이 다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음. 그럼 거기에다가 또 다른 실리콘을 살색을 섞어서 부어요. 그 안에다가. 그 다음에 그걸 굳히고 나서 떼내면은 네. 이제 얘가 나오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 그러면 이런 것들은요? 이런 건 직접 채색을 하시는 네. 거예요? 이제 이렇게 손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불그스름한 부분들 있죠. 네. 더 강조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채색을 에어브러쉬라는 건이 있어요. 이렇게 쏘는 건이 있는데 그걸로 쏴서 다 채색을 하고 뒷면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좀 크기가 작은 그런 작업물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근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화 부산행도 그렇고 킹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혹시 멘토님께서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작업물이 또 있을까요? 그 킹덤이랑 부산행은 제가 이제 셀이라는 스튜디오에 있을 때 네. 작업을 했던 것들인데 사실 킹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많이 남긴 하지만 사실은 부산행이 더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특수분장사를 하려고 한 다음에 처음으로 해보는 좀비 분장이었어요. 분장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좀비 영화가 많지 않았던 시기라서 한국 영화 내에서도 엄청 큰 이슈였고요. 그리고 저희 셀 대표님이신 황효균 실장님이랑 곽태용 실장님이 그 부산행 감독님이신 연상호 감독님이랑 같이 회의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많이 하셔서 서양의 그런 좀비를 답습하지 말고 한국에서 갓 물린 그런 신선한 리얼한 좀비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토론을 되게 많이 하신 다음에 네. 그 에어브러쉬라는 걸 이용해서 핏줄을 이제 뿌려보자. 핏줄. 네, 핏줄을 이렇게 핏줄이 좀비가 물리면서 핏줄이 막 돋아 올라오는 네. 거를 표현해 보자고 해서 이제 셀 식구들이랑 같이 연구를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산행에서 나오는 그런 분장이 탄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영화가 결국에는 또 저희 대표님들이 청룡영화제 기술상을 또 수상을 하셨어요. 아, 그래서 저도 그 안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인원으로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또 이제 받으신 첫 상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잊을 수 없는 상이었겠네요. 그쵸. 근데 저도 부산행 개봉할 당시에 그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한국형 좀비. 우리나라는 이제 좀비물이 본격적으로 막 나오거나 이제 이런 거 아직까지도 부산행 이후로는 또 뭐 킹덤이 있긴 하지만 또 주춤한 상황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영화사에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한국형 좀비를 또 탄생시키셨구나.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특수 분장일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여러모로 참 고되고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공부를 하셨을 때나 아니면 실제 이 현업에서 일을 하셨을 때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 고생은 잊을 수 없다 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뿌듯했던 작업물이 될 네. 수도 있고요. 엄청 뿌듯했던 작업물이 하나 네. 있는데요. 그건 이제 더큐브 아카데미 스튜디오로 와서 네. 했던 분장인데 그 슈퍼러브라는 되게 유명한 네. 스포츠 이제 오, 유튜브 슈퍼러브. 채널이 있어요. 네. 그 채널에서 박지성 선수를 밀랍 인형 분장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 밀랍 인형도 특수 분장의 영역이죠? 그렇죠. 오, 근데 네네. 밀랍 인형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었고요. 네, 네. 실제 박지성 선수를 밀랍 인형처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했어요. 분장을 해서. 네. 근데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습을 많이 테스트를 이것저것 거쳐서 어떤 저희가 쓰는 재료들을 막 혼합해서 어떤 거를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그걸로 가서 이제 분장을 해드렸더니 너무 리얼하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다 박지성 선수님 존경하고 좋아하니까. 그럼요. 그래서 같이 사진도 찍고 네. 그런 말씀도 이제 듣고 하니까 엄청 보람차고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월드스타 박지성 선수에게 그 칭찬을 받으신, 극찬을 받으신 그런 경험인 거네요. 그쵸. 네, 제가 생각해도 아주 뿌듯했을 것 같아요. 저를. 네. 그러면 이 특수 분장을 하시면서 혹시 가장 내가 이 작업은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다 힘든데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각각의 이유로 다 힘들어요. 그냥 어떤 거는 작업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떤 거는 너무 촉박해서 힘들고, 네. 어떤 거는 또 이게 분장이라는 게 사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배우와의 어떤 호흡도 필요한 거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힘들 때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씨, 스케줄 난조 이런 것들이 진짜 힘들었어요. 특수 분장으로는 정말 못하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손 작업물도 보여주셨지만 못하는 게 없는 영역이구나 이런 생각. 아까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가짜를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직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도 막 못생기게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하겠죠 아무래도 그건.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어요. 뭘 좀 만들 수 있다고요? 네. 표정이 왜 그러니까 네.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아니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네. 아름다우시니까 이거를 못나게 아니면 뚱뚱하게 그래요?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있다. 네네. 네. 저도 막 노안으로 만들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럴 수 있죠. 불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해낼 수 있는 직업이 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이 직업만의 매력은 또 뭐가 있을까요? 고된 것도 많지만 분명히 또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고 계시고 또 지금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속 가능한 그렇게 가능하게끔 하는 즐거움, 매력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와서 보셨겠지만 그냥 그 전에 특수분장이라고 생각하면 뭐 상처 만들고 그냥 그렇죠. 보통 그 정도로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피 같은 거. 피 묻히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안전소품, 더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애니메트로닉스라고 하는 저런 외피 안에 네. 기계를 집어넣어서 기계 장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하는 게 있어요. 네. 뭐 고릴라가 이렇게 인형이 막 움직인다던가 그런 것까지 모든 게 다 특수분장사의 영역이라서 매일매일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새로운 분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네. 질리지가 않고 매번 할 때마다 재밌고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탐구 정신이 또 생기면서 네. 그걸 해결했을 때 오는 보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직업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방금 그 기술과의 협업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는 이 특수분장사의 영역을 컴퓨터 그래픽이 발달하면서 이 그래픽이 뭔가 대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말씀해 주시는 걸 쭉 듣다 보면 그게 아니라 기계와도 협업을 해서 더 발전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이 직군이고 이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로 기술이 발전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과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고민하고 공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특수분장사라는 직업군의 미래와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그 멘토님이 생각하시는 이 직업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아마 학생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특수분장사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현실적으로 밝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계나 네.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음. 사람의 손을 거쳐서 탄생해야 되는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뭐 AI나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컴퓨터가 사람 얼굴에 분장을 하러 가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계가 이렇게 네. 분장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한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저희가 손 기술로 어떻게
사실 먹고 사는 네. 직업군이다 보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미래는 밝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영화 산업을 보면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그죠? 최근에는 전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좀비 분야나 SF 분야들도 지금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장르가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러면 장르가 다양해지면 특수분장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더더더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특수분장사의 미래는 되게 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소년분들 중에서 내가 특수분장사가 되고 싶다. 지금 당장 어떤 실용적인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 라는 학생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까 첫 번째로는 미술적인 기초 베이스가 좀 탄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뭐 조서라든지 드로잉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 외에도 또 학생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마음가짐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는 사실 이게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특수분장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던가 너무 이걸 표현해 보고 싶다는 어떤 열정이 없이 나 분장도 배웠고 하니까 특수분장이나 한번 해볼까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는 너무 힘든 네. 일이고요. 네. 그런 열정이 딱 갖춰져 있고 네. 그리고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찾아봐야 돼요. 영화도 많이 보고 저런 걸 어떻게 표현했을까라는 호기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네. 그거를 풀어가려고 자꾸 노력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네. 발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미술적인 그 베이스를 기초로 베이스를 가지고 플러스 많이 찾아보고 그리고 열정. 내가 진짜 특수분장사를 하고 싶은가라는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미술학원을 다니고 뭐 혹은 미대 진학까지 뭐 하고 이제 이렇다고 해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뭐 아카데미에 와서 교육을 또 수료하는 게 그것도 뭔가 도움이 좀 많이 될 수가 있나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 아카데미나 어떤 스튜디오를 겸하고 있는 이런 학원들은 네. 현직에 있는 이제 특수분장사들이 많이 가르쳐요. 현장도 같이 네. 이제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대에 좀 뒤처지지 않는 어떤 재료라던가 스킬을 전수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학원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이건 멘토님에 따라서 이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스킵하기도 건너뛰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왠지 꼭 드리고 싶어요. 궁금해서 혹시 연봉이요? 아니 요즘 학생들은 제가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러면 이렇게 질문을 미리 받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제 때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영리하다. 저는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꿈을 접근을 하더라고요. 뭐 뜬구름 잡듯이 이렇게 그냥 하고 싶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가져서 현실적으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또 꿈과 이상은 또 다른 거니까 꿈과 현실은 또 다른 거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특수분장사 하면 굉장히 고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과연 이거를 직업으로 삼아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나 또 이런 궁금증도 들기도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요. 솔직해요.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멘토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네. 이거는 뭐 또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본인이 뭐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냐 뭐 그 프리랜서로 특수분장사를 하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 문제긴 한데요.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그럼요. 네. 네. 분장도 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정말 천차만별이라서 사실은 제가 여기서 딱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면 네. 오히려 오해 소지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구체적인 금액은 당연히 말씀을 안 하셔도 근데 되고요. 어쨌든 당연히 최저 시급보다는 당연히 위고요. 네. 뭐 시급으로 따져봤을 네. 때.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무리 뭐 학원에서 배우고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십몇 년 동안 이제 활동하신 그런 회사의 대표님들이 보셨을 때는 아직 애기란 말이에요. 어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또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그런 가치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낫다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플러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일반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건축을 하기 싫었던 이유도 들어가서 그냥 화장실 도면 치고 있고 너무 기계적이고 그냥 그 회사에서 시키는 거를 해야 되는 건데 네. 특수분장사들은 사실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저는 못 봤어요. 다들 너무 하고 싶어서 들어오는 사람들밖에 네.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플러스가 되면 사실은 연봉이 그게 작다고 절대 볼 수 없는 네. 금액이거든요. 네. 해주신 말씀이 우리 학생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의 최종 목표 혹은 뭐 앞으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요. 박지성 씨의 극찬을 받으신 우리 최주영 멘토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 특수분장사로서 혹은 뭐 개인 최주영으로서 어떻게 또 삶을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포장하시는 거 네. 아닌가요? 네. 그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포장. 아, 네. 네. 대답해 주세요. 얼른 빨리. 저는 사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오. 그 학생들이 특수분장사가 되게끔 만드는 그 길이 너무 재밌어요. 보람차고. 네. 현장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네, 네. 하지만 제가 학생들을 계속 가르치려면 결국 저도 현장 일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쵸. 병행은 하겠지만 네. 조금 더 그런 지금 이제 특수분장사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또 교육자로서의 교육자로서, 그런 네. 꿈이 또 있으신 거네요. 그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굉장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인데 그러면서도 현장 일은 또 놓을 수가 없겠죠. 네. 현장 일도 하고 교육도 다 내가 하고 싶다. 야망남. 또 이렇게 포장을 하시네요. 네. 모든 건 다 내가 하겠다. 근데 특수분장 그 일을 설명하시면서 눈빛이 딱 변하시면서 행복해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좋은 선생님이 이미 정말 좋은 선생님이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청소년의 멘토 KB 꿈꾸는 대로 이런 좋은 방송을 만나서 또 이렇게 제 포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특수분장사라는 그리고 특수분장이라는 어떤 그 직업군에 대한 개념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뜻깊었고요. 이번 방송을 통해서 특수분장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분들도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특수분장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제 그 조언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주영 멘토님과 함께 특수분장사라는 직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하게 정확하게는 몰랐던 이 특수분장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멘토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특별한 강의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주영 멘토님 그리고 함께 시청해 주신 학생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꿈꾸는 대로는 앞으로도 청소년 여러분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안녕. 오늘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인사는 드렸지만 번외편으로 좀 준비를 해본 게 있어요, 멘토님.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신데 겁내지 마시고요. 해치지 않아요. 저희가 멘토님께서 모든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셨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좀 거짓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약간 좀 특수분장으로 못생기게 만들 수 있다. 저 같은 그 동안도 노안으로 만들 수 있다. 거짓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나는 오늘 멘토링 시간에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 어떻게 대답하시요? 솔직하게 난 답변했다.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진실 이거 뭐죠? 뭐라고 하지? 이거 있잖아 부르는 거. 거짓말 탐지.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이거를 제가 눌러볼게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무래도 거짓말인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돼요. 꺼졌다. 아 뭐?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저 왼쪽 거 누르면 되는데. 이거 네. 어차피 꺼면 되니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장하고 계시죠? 잠깐만. 자, 하이 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거짓말도 좀 하셨는데 거짓말이길 바라면서. 이거 아파요. 나 해봤어. 진실이었네. 진실이었다. 모든 것이 진실이었습니다. 네. 이거 나오는데 땅 하시는 어?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실